한국 남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이혼하고 그 여자가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뭐 한국 여자가 국제 결혼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걸 많이 촉발시킨 게 베트남 여자다.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베트남 여성만 그런 거 아니고요. 중국 여성도 굉장히 많았고, 베트남 여성들이 국적까지 받고 이혼을 한다. 왜 이혼을 하는가? 신랑이 잘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살면 이혼할 리가 없겠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신랑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그렇게 국적 받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법이 바뀌었죠.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간은 이 여성은 자국민하고는 결혼을 못하죠. 출신국가에서는 출신국가 남자하고는 그렇죠. 중국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으면 중국 남성과 결혼을 3년 동안 못해요. 베트남 여성이 국적을 받고 이혼을 했잖아요.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못해요. 3년 동안.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국적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남성이 문제가 있든 여성이 문제가 있든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해서. 응? 국적을 받을 정도면 상당 기간 거주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상당히 거주하고, 지금 자식이 있으면은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약 3년에서 3년 반입니다. A가 있을 경우. 예, 아기가 있을 경우에. 아기가 없으면은 거의 지금 90% 이상은 국적을 안 줍니다. 자꾸 딜레이 시키고 불합격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일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다 자녀가 있어야만이 국적을 이제 주는데,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을 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남자가 문제가 있어. 집에 안 들어와. 별거 하고 사는데 그 여자 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 이혼을 했어. 애기는 또 시어머니가 키워.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다 보니까 남자도 사귈 수가 있어. 사귀다 보니까 베트남 남성이야. 그 베트남 남성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성들 중에 일부 소수가 돈을 받고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부 여성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비자 신청을 했다가 비자가 캔슬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적을 받은 여성이 이혼을 한다. 오직하만 했겠냐? 여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여성이 밖에 급바람이 나가고 갈 수도 있을 거고, 남자와 남편과 문제로서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국적을 받고 이혼하는 율이 한국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한국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게 지금 17%, 18% 정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하는 거는 11%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이혼하는 율보다 더 낮아, 훨씬 낮습니다. 과거에 높았어. 왜 높았느냐? 과거에 이혼율이 30%라는 말도 막 나왔는데, 위장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혼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확 뛰었던 거지, 실제 사는 사람들 이혼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댓글에 대표님이 진행했던 결혼 한 쌍 중에 예. 이혼이 몇 쌍이나 되고 왜 이혼했는지. 자,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8년 차 접어들면서 제가 결혼을 시켜서 이혼한 쌍은 2쌍입니다. 안 믿는 분 저- 있어요. 저 몰래 이혼을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보통 제가 결혼시키면 이혼을 하면은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이 온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일단 2쌍이에요. 자, 첫째 이유, 한 쌍은 결혼하러 올 때
부모님이 따라오려고 하길래 저는 결혼하러 올 때 부모님이 따라오려고 하면 못 오게 합니다. 자식의 결혼은 자식이 결정하도록 놔두십시오. 괜히 부모님까지 경비 들여서 올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나 베트남 여행도 안 가봤고 한번 갈게 하면 여행 갈 겸 따라갈게.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맞선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아드님이 순수하게 선택을 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사실 막상 와서 맞선 장소에 아버님 여기 계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 아버님이 옆에 솔솔 따라가려고 나섰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님 맞선 장소에 꼭 가실 겁니까? 가서 내 저 뒤에 있을게. 그래서 맞선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저 뒤에 의자 놓고 앉아 계셨어요. 맞선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 신부 괜찮네 하면서 아버님이 한마디를 던지더라고. 근데 어떤 신부냐? 아버님이 포도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동아들이에요. 며느리가 나중에 이 농사하는 걸, 포도밭 농사하는 걸 물려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딱 일 잘하겠다. 듬직하이. 어깨도 좀 뜯고, 듬직한 신부도 나이도 좀 있고, 이런 신부를 마음에 들어 한 거라. 근데 이 신랑분은 사실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회사 취직만 하면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고 와버리고. 그래갖고 용돈벌이 삼아 오후에 신문 배달하는 일은 해요. PC방 가 있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면은 야가 좀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결혼을 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예리하이 애부장한 나이 어린 나가씨를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서 이 신랑이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정을 못했어요. 약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그래도 이상하게 아버지 말에 따라줬어. 아버지가 또 밤에 설득을 했는지 뭐라 했는지 모르죠. 그거는 부모 자식 간 사이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진행하고 뭐 이럴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신부가 한국 들어가 살았잖아요.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 신랑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게 된 거예요.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들이 놀러 오다 보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신랑의 친구들도 철딱선은 없겠죠. 또 신부가 이제 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한국말 떠듬떠듬 안녕하세요 인사를 떡 하고 하니까 이 신랑 친구들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야, 베트남에 가면은 어리고 이쁜 신부들 데리고 온다 하는데 너는 웬 아줌마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놀려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만 놀린 게 아니고 뭐 집들이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계속 뭐 놀렸는지 이제 딱 끝나고 친구들이 다 돌아가자마자 와이프를 방에도 못 들어오게 딱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잠을 어디 자요? 방 2개 있는 집에, 시골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옆에 자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간을 부모들이 이제 아들 타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상황을 전해 듣고 갔어. 그 내가 아들한테 야,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고 그동안에 2달 동안 이 신부가 너한테 못하는 게 있더나? 집안일을 하든 너한테 남편으로 안 생기는 게 있더나?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놀리는데 그게 싫다 이거야. 야,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호로자식 아니가. 우리가 옛날에 쓰는 말.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저는 호로자식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잘 생각해라 하고 왔어요. 또 한 3일 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신랑이 팔에 기부술 내 있어요. 또 왜 기부술은 너 왜 있나 게 아버지가 옆에서 하도 캐하고 내 전화목지에서 지게작대기로 때려버렸대요. 때리니까 팔이 부러졌대. 팔에 거미 갔다 하던가 그래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호적에서 파낸다 이거라. 내가 이 집은 넣어줄게. 집만 딱 주고 땅이고 뭐고 다 팔아갖고 아버지 도시에 나가서 이제 편안하게 산지 너하고 나하고 어절이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너 잘 생각해봐라 하고 며칠 지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척하니까 제가 며느리 위자료 줄 거니까 이혼 좀 시켜주세요. 내 자식하고 이제 끊고 살랍니다. 내가 이러다가 빨리 죽지. 그렇게 말하길래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또 한 사례는 자, 또 한 사례는 신랑이 너무 마마보이예요. 모든 게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다 컨트롤을 하고 처음에 약간은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분가를 시켜라 이래갖고 집을 따로 얻어갖고 근데 엄마가 매일 그 집에 찾아와요. 반찬도 엄마가 다 해야 갖고 와야 되고 신부 못 견딥니다. 그 매일 찾아오는 집은. 근데 과거에 이혼을 한 건 아닌데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진짜 마마보이인 집에 신부가 근데 어느 정도 마마보이라기보다도 이거는요. 신랑은 마마보이가 안 되려고 하고 부모가 자꾸 자식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신랑 나이 40에 엄마가 신랑이 샤워하고 있는데 엄마가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해. 예? 들어갔다 나오면서 며느리 앞에서 아이고 이놈의 아들 하고 꼬추를 툭툭 만져요. 어? 그러고 신혼방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뒷창문 쪽에 있잖아요. 누가 창문 사이로 시쩍 보는 감을 느끼셨더래. 시어머니래.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고 잠을 자고 있고 있는데 방문을 그냥 푹 열고 들어와 버리더래요. 만약에 부부지간에 홀딱 벗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 신부의 그 연락을 받고 찾아갔어요. 좀 멀어요. 제가 있는 지역과 부여 쪽이야. 찾아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들이 뭔 잘못이냐. 내 자식을 내가 컨트롤을 하고 하는데 저거 잘 사는가. 야들이 아들 손자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야들이 밤일은 제대로 하는가 하고 슬쩍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고 내 자식 내 꼬추 맞아 보는데 왜 아직도 아들이 7살짜리 8살짜리 애로 생각해. 결국은 싸워가지고요. 신부가 이겼어. 아들 데리고 월세방 얻어 나갔어요. 나가서 자식 놓고 살면서 거기서 따로 살아. 이혼은 안 하고요. 이혼은 안 하고 이 신부는 이혼할 신부는 아닙니다. 절대. 하여튼 근데 아까 마마보이로 했잖아요. 신부들이 그 마마보이요. 예? 엄마가 그렇게 매일 찾아오고 집에 오고 하잖아요. 그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났잖아요. 못 견딥니다. 이 신부요. 지옥으로 느껴져요. 그게. 자기를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돼버립니다. 또뭐다 똑같겠죠. 한국 여자나 베트남 여자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가 보따리 싸고 베트남 가버린 거예요. 그 길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돌아갔으니까 신랑은 알아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코로나 좀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혼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탁 막히면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신랑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혼인 모회나 혼인 취소 쪽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을 못 가다 보니까 신랑이 알아서 소송을 했는데 그냥 이혼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이 대표님이 중요한 결혼 중에서는 2건 정도. 2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건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그럴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다는 분이 있으면은 주위에 누가 들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누가 이혼을 했는지 이름을 좀 신랑한테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분 제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결혼시켜 드릴게. 저도 모르고 있어요. 있을 수는 사실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법에서는 저는 2건 자신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로서 신랑분을 교육을 받고 신부들도 교육을 받고 이거는 어떤 신부를 선택하느냐도 좌우하겠지만 그 선택은 절반이라고 봐요. 나머지 50%는 신랑 신부들이 한국 가서 잘 살려면 어떻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서 좌우해요. 그 좌우가 50%가 안 돼버리면은요 선택을 암만 잘해도 헛일이에요.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나 결혼을 시키는 분들이 신랑분 알아서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을 좀 신랑분들 계속 좀 컨트롤 해드리고 신부도 여기서 경제적인 돈 하는 거를 마인드를 좀 줄이고 남편을 사랑하면은 한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와이프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하잖아요. 진짜 와이프 이쁘고 와이프 잘해봐요. 처갓집 펑펑 줄 수 있는 신랑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부들한테 하는 거는 절대 네가 먼저 돈 하지 마라. 네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남편들 진짜 잘하면은 남편들 한국 남편들은 네가 잘하면은 네 처갓집 잘 도와주는 남편이다. 그걸 남편을 컨트롤할 줄 알아라. 어? 그 컨트롤 한다고 해서 아양 뜨는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잘 하는 게 컨트롤이잖아요. 애기 낳고 애기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가면서 이러면은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어느 신랑이 자기 와이프 안 이뻐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